그래서 이제 페이먼트 조건, 이제 송금 결제 조건에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TT 같은 경우에 이제 약자는 그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전신한 방법인데 사실 이게 이제 무역 결제 조건은 이제 저기 뭐 굳어져 버렸어요.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MT는 이제 메일 트랜스퍼.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은 TT로 할 때 인 어드밴스 선승을 받는 게 최고죠. 그런데 바이어 입장에서 물건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처음 거래하면서 100% 선수금 주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TT로 하는 거는 서로 결정을 했는데 시점이 언제냐? 이걸로 굉장히 힘들어하죠.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50%는 미리 줘. 그러면 50%는 도착해서 줄게.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통계를 내보면은 수출해가지고 돈 못 받는 거량이 1년에 통계를 따지면 상당합니다. 예. 예. 누가 당하든. 보통 이제 대기업들 뭐 이래 당하면은 뭐 담당자 선에서 뭐 조금 이래 뭐 묻힐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들, 개인들, 사업자가 당하면은 사실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오파상 잘 나가다가 이거 한타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나갔던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이 페이먼트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안내할 때는 50% 나눠서 받는 거는 좋다. 단 오다 시점에 50% 받고 최소한 선적 전에 50%는 받아라. 만약에 그것도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회사가 선적 전에 물건 다 늘어나는데 50%는 선적 부담, 재고 부담이 있잖아요. 또 바꿔서 수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고. 아니 나는 물건 받고 50%를 주고자 하는데 우리 멘티업체 보니까 일본의 그런 신용사회가 좀 뿌리 깊은 사회도 마지막 50% 선적 전에 지금 안 했다고 물건 안 보낸대요. 그래서 결국은 출장 가서 설득시킨 다음에 물건 선적하는 거 보고 연락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돈 꽂아라, 싸라. 그래서 해결했다고. 그래서 TT가 조건은 좋은데 이게 마지막 돈 결제하는 데 있어서 악이 많아.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COD는 이제 캐시 온 딜리버리. 딜리버리하는 시점에 캐시로 바로 준다.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서류 상환물로 캐시를 준다. 그 다음에 오더하는 시점에 캐시를 바로 준다. 오픈 어카운트는 장부 거래. 어제 이제 어떤 분이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을 돈이 있고 바이어로부터 셀러가 줄 돈이 있다. 수입하고 수출과 동시에 일어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요 거래 많이 해요. 또 본지사 간의 거래도. 서로 상계 처리하고 그 차액만큼만 돈 받고 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차처에서 이러한 거래를 한다. 아니면은 국내에서 원화로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한국은행 외화가 수출하게 되면 외화로 받는 게 원칙인데 한국은행에 그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TT 거래는 필히 해킹에 주의함과 동시에 수출보험에 가입해서 페이먼트 리스크를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신용거래 당사자 간에 DP 다큐먼트 어게인스트 페이먼트에서 지불과 동시에 다큐먼트 서류. 이건 사실 뭐 서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BL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이제 선화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다큐멘트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CO 여러 가지 다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BL이에요. 관건은 BL을 물건 찾을 수 있도록 제때 주느냐 안 주느냐. DA 액셉턴스 서류를 액셉턴스 하는 뒤에 페이를 한다. 요걸 이제 많이 쓰는데요. DP는 at 사이트 개념이고 요거는 유선서 기한부. 보통 이제 60대이죠. 2달 후에 돈을 주겠다. 보통 뭐 맥시멈 한 6개월 정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제 딜러하고 사이의 거래 조금 신용이 쌓이고 하면은 이제 보통 요 DA 거래를 많이 하죠. 당사자 간에. 그래서 서로 페이먼트에 대해서 문제가 서로 발생되니까 과거에 이제 발생할 때 이제 LC라는 게 생긴 거 아니에요. 신용장. 셀러와 바이어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뭐 좋아요. 은행이 중간에 끼어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만 갖춰서 가져오면은 그대로 돈은 주겠다. 물건이 직접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오고 가는 거는 난 상관하지 않겠다. 서류만 보고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복잡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복잡한 이유가 초창기에 기존에 거래했던 그 관행대로 그걸 복사하다 보니까 복잡해. 만약에 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어국의 은행도. 보통 이제 이제 신용관계가 있어서 이제 거래를 터졌나. 대신해서 물건을 이제 돈을 도착한가 상관없이 이제 돈을 주는데 은행이. 그거 이제 디파짓 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용거래 할 수도 있는데 우리 바이어가 나는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이러한 서류는 필요 없어. 간단한 인보이스 패킹만 주고 BL만 줘. 그러면 난 돈 지불하겠다. 이러면 사실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이제 조금은 이제 그 기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복잡하니까 언제까지 선적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귀찮아서 꺼린다. 그 LC 종류에는 일람불 해가지고 바로 선적 후에 서류를 제시하면은 돈을 바로 내주는 거. 일람불. 그 다음에 유선세 LC. DA와 마찬가지로 뭐 60일 후에 180일 후에 돈을 준다.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애트사이트 LC 같은 경우는 환가료 그러는데 직접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내고원의 뱅크가 돈을 주고 오프닝 뱅크부터 돈을 입금되기까지 미국 같은 데 과거에 보면 한 6, 7일 걸린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 IMF 터지고 난 뒤에 10일 지자를 받더라. 그래서 정부에서 야 너무 업체들한테 손해를 가게 하는 거니까 수수료를 좀 깎아라. 그래서 8일 지자만 떼고 줘라. 여기 이제 환가 수수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가료. 떼고 주는 거고 유선스 LC도 6개월 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6개월 동안의 이자를 떼고 사실 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보통 제조하는 사람들 자금 상황이 잘 안 들어오고 운영이 필요하니까 그 대신 가격 내고 할 때 유선서 LC로 거래를 한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이자율 요거를 보통 얹어서 물품가에 반영해서 받죠. 협의된 가격에. 그리고 레더클로스 LC를 해가지고 LC 지금 뭐 전신화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여기 표시가 안 됩니다만은 과거에 레트로 왔다 갈 때는 선수금을 받을 때는 미리 받을 때는 LC에 붉은 글씨로 썼다 해서 레더클로스는 이제 LC라는 말을 쓰고 또 미리 돈을 받았으니까 물품을 선적할 때는 패킹만 해서 보낸다 해서 패킹 LC라는 이런 말도 써요. 같이 말 쓰는 건데 요거는 보통 대기업의 규모가 큰 거래업체들은 좀 사용해요. 저도 해본 적이 있고 중견기업들도 바이어가 규모가 조금 괜찮고 물량이 조금 고정적으로 되고 무역금융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담보가 조금 부족해서 좀 문제가 될 때 이럴 때는 요 LC를 열어서 조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스탠바이 LC로 해서 이제 입찰 같은 경우 이제 보정 LC 있죠. 그 이제 본드로 개설할 수도 있고 명칭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스탠바이 LC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발빙 LC로 해서 동일한 거래의 동일 품목으로 동일했을 때는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게 오버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리발빙해서 LC가 유효하게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선수금 LC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간단해요. 생산자를 이제 뭐 엉킨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미리 지급하는 건데 레고 은행을 통해서 한 80%의 선수금을 받는다 치면은 80% 선수금을 지급해라. 베네피시리한테. 이러한 서류를 제시했을 경우에 클린 드래프트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화한 신용장 그러잖아요. 학문상 이론 배울 때. 요거는 선적을 안 했으니까 그냥 어음만 써가지고 클린 드래프트를 제시하면은 80% 돈을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그 서류는 이제 환음이나 물건 받았다는 영수증 이제 우리가 제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건을 받았으니까, 미리 선수금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물품을 선적해서 갚아 나가겠다. 파절 선적이 되니까 1회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았다면은
100원씩 10분을 나서 실겠다. 그래서 100원을 나갈 때 선수금 인보이스의 80%는 어드밴스 페이먼트, 20%는 네고시업을 해서 선수금 해주고 받고 내고는 20% 내고하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 끊을 때는 100% 끊으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환급 보정을 해주고 스탠바이 LC로 하든지 해주고. 예. 여기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LC에서 선적, BL하고 인보이스 모든 것을 첨부해서 하는 경우. 요걸 이제 다큐멘터리 LC에서 이제 화한 신용장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러한 선적 서류 없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이제 무화한 신용장이라 한다. 그래서 선적 후 인보이스는 80% 선수금, 20%는 네고시업을 해서 내고를 해서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UCP 600을 해가지고 그 이제 신용장. 예. 여기는 통일 규칙을 제정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신용장의 형식이란지 통지. 예. 이 조건이 굳이 LC 조건을 안 하더라도 필요해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진다면 신용장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계약이나 세일즈 컨트랙트가 당사자 간에 셀러와 바이 간에 있더라도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거 상관할 필요 없이 우리 은행이 오픈하는 번케이크 페이먼트에 대해서 개런티를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만 갖춰서 오면 내가 돈 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독립추상세의 원칙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서류만 가져오면 돈을 내주니까 서류 거래의 원칙이라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한 무역 실무를 뭐 이제 신입사원 때 보면 한 6개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막 열심히 해도 뭐 수십 시간을 받죠. 이럴 때 흔히 하는 얘기로 사기치려고 홍콩에 변호한 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 실어가에 보내고 서류 잘 갖춰가지고 은행 가면 돈 내주잖아요. 이런 사기치고. 지금은 뭐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보면은 어플리컨트라는 게 이제 개설 의뢰인, 바이어가 주로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컨사인이해서 수화인, 대다수가 이제 바이어하고 수화인이 일치를 하는데 은행이 이 바이어가 신용거래가 됐던 디파짓을 했던 돈을 디파짓하면은 뭐 상관이 없겠죠. 신용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바이어한테 돈을 지불하고 난 뒤에 물건 찾아가고 난 뒤에 돈을 안 낸다. 수익국의 은행에 바이어가. 이럴 때 대비해 가지고 돈을 가져오면은 비해를 내준다. 그런 의미에서 지시식 비해를 보통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이어 이름 대신에 컨사인을 2D 오더 오버 어떤 뱅크명 누구의 지시에서 배세해서 이 비해를 내준다 이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런 페이먼트가 완료된다. 난 뒤에 바이어한테 이 비해를 건네주면은 바이어는 수입국에서 선사 가서 비해를 갖고 물건을 찾죠. 그랬을 때 이제 개설해 주는 은행이 오프닝 뱅크, 우리 셀러가 베네피시리 수익자가 되는 거고, 우리 국내 주거래 은행이 이제 어드바이징을 해주니까 또 어드바이징이 되고, 실제로 뭐 어드바이징 뱅크를 통해서 내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드바이징 뱅크가 바이어 쪽에서 지정했다면은 그 은행을 내고 안 하고, 만약에 나중에 서류를 갖춰서 돈을 갖다가 받을 때 다른 은행을 우리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은행,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있는 은행은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퍼스트 클래스의 뱅크의 컨펌을 좀 받아달라. 이랬을 때 제3의 은행이 지급 보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컨펌을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컨펌 델시라고 그러고 그 은행을 컨펌ing 뱅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주는 방법에 있어도 내고 협상을 통해서 매입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매입, 내고 보통 한다 그러죠. 매입한다 그러고. 페이, 바로 지불해 주는 거. 아니면 설마 억셉트만 하는 거죠. 억셉트 뱅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용장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레보커블이냐, 이레보커블이냐. 이게 바이어가 오픈을 한 다음에, 은행이 오픈을 한 다음에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만들어야죠. 일단은. 그래서 이레보커블, 취소 불능이 되어 있는지 문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페이먼트는 드래프트 앳더 사이트로 되어 있는 걸 필요하긴 하고, 우리가 뭐 유선서로 허용을 해주면 유선서 L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D라 해가지고 마지막 선적일이 언제냐.
우리의 납기하고는 생산 스케줄하고는 맞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선적하고 나서 보통 준비하고 제시기간을 열흘 정도를 줘요. 그래서 expiry date, 이 LC가 언제 종료되느냐, 유효기간. 최종적으로 10일을 주더라도 서류 제시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조금 넓게 좀 잡아달라. 그 다음에 다큐멘트 은행의 제시기간은 통상 보통 한 열흘 정도 준다. 뭐 많게는 한 15일 정도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할 선적, 허용 좀 해달라. 하다 보면은 오더 단위로 선적 스케줄에 의약은 생산 스케줄에 의약은 조금 분할 선적할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되니까 무조건 PS, 허용, permitted or allowed. 그 다음에 TS, 환적, 이것도 allowed 해달라. 만약에 FDA 조건, FDA 거래가 CO를 발급하는 거래라면은 뭐 이건 의미가 없겠죠. 환적을 허용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내고 서류는 최소한 좀 간소하게 하자. 딜리트 해달라면 해줘요. 그 다음에 내고 시에는 필히 유효기일 내에 제시를 해야만이 페이먼트 받는데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금액이 크고 조금 환율이 플럭추에이션이 좀 심하면은 매입 시점을 고려해서 한다.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외화 시장을 삼성그룹이 좌우한다고. 하루만 내고를 쳐도 뭐 수억 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보먹고 한번 저다 망치겠다 싶으면 한번 저다 장난치겠다 싶으면 하루 만에 그냥 매입다 해서 그냥 외화하는 것도 확 떨어지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 물량 큰 데하고는 조금 조정도 좀 많이 나오고 우리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그다음 셀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좀 가져와야 되잖아요. 떨어질 때 팔지 말고 외화 교자에 놔뒀다가 조금 환율이 좋을 때 매입하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디스크리퍼런시,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필히 은행에서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뭐 10불 심지어는 뭐 한 70몇 불까지 떼더라고. 이런 거 아깝게 뭐 떼지 않게 철자 하나하나. 비록 이 철자 스펠링이 제품명과 좀 틀리더라도 LC에서 요구하고 있으면 그대로 명시를 좀 해주라. 아무 상관없대겠죠. 그리고 이제 쇼핑 다큐멘트, 내고 다큐멘트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보이스 들어가죠. 만약에 공정을 받아달라. 로터리 퍼블릭 레걸라이즈드. 이거는 이제 우리 이제 법률 사무소에서 공정받는 거고. 그다음에 대사관의 인증까지 받아달라. 그러면 이제 엠버시 이제 레걸라이즈 해달라. 그러면 이제 컨슐라 인보이스에서 영사송장. 대다수가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나라의 수입이 어떻게 되고 조금 또 수익 규제도 할 수 있고 후진국에서는 또 일부는 이렇게 도장 찍어주면서 또 몇 푼씩 받아요. 그래요 또 이제 대사관의 운영비 이런 것도 충당하려고 심지어는 리비아 같은 데 옛날에 해보니까 아랍어로 인보이스를 번역까지 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달라고 이거는 LC나 TT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에 보통 이제 상간섭상 내걸 그 바이오 쪽에 해달라면 해줘야 되고 그다음 이제 패킹 리스트 기본적으로 하고 근데 환음 우리가 이제 셀러가 들어오가 되는 거고 직업은행이 들어오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BL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션 BL을 요구하면은 프레이트 포워더가 아닌 직접 선사가 발행하는 머스크 라인이 APL 라인이 발행하는 현대상선이 발행하는 BL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프레이트 포워더 BL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그 포워더들, 운송 주선업자들 이분들이 발행한 BL이고 AOAB는 이제 항공으로 보냈을 때고 그다음에 컴바인드 트랜스포터 BL은 이제 뭐 사실 대다수가 지금은 이 컴바인드 트랜스포터 BL 형태로 써요. 내륙 운송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운송업자들이 대다수가 운송회사를 끼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적 후에 대다수가 클린 온보드 BL을 발급받죠. 워낙에 온보드 BL. 그다음에 이제 리시브드 BL에서 만약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FCA 조건, 프리 캐리어 코트라 팩토리에서 물건을 인수하면 사실 그 조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위클리 단위로 배가 출항하는데 월요일 날
우리 물건을 출하시켜서 일요일 날 배가 출항하면은 일주일간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해를 받고 내고를 하고 돈을 받자면 선수금을 받았으면 상관없는데 네. 그런데 빨리 자금화시켜서 운영자금으로 쓰고 싶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받는 비엘이 리시브드 비엘이에요. 네. 만약에 NIK 선사가 고려종합운수를 운영한다 이거죠. 같은 계열사로. 그러면은 이 고려종합운수가 양재동에 있는 코토라 팩토리에서 물건 인수하면 비엘을 발급해 줄 수가 있다. 단 NIK 선사의 비엘 양식에다가 운송인은 운송인 그 이름을 쓰고 단 명칭이 위에 중간에 이제 그 바디상에 나타나는 게 온보드 비엘이 아니고 리시브드 비엘이다. 수치 선화증권이다. 그러면은 비엘하고 인보이스는 갖춰서 은행에 제시하고 바이한테 보내면 선적전에 이제 보내기로 한 약속이 되어 있다면 보내면 돈을 갖다가 지불해요. 그러면 빨리 자금화 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단 LC라면은 조건이 리시브드 비엘이 억셉터블 해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명시해야 되는 거죠. 클린 온보드 비엘이 아니고 리시브드 비엘이 해야 된다. 네. 이런 거 주의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렌더 비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남아 지역에 중국에 가는데 비엘을 받아서 보내자면은 일주일이 걸리는데 뭐든 뭐 CO까지 준비해서 보내자면은 그런데 배는 벌써 도착을 했어. 딜리버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물건을 찾아줄 수 있게 좀 해달라. 네. 그럴 때 오리지널 비엘을 취소하고 선사해서 서렌더 권리 포기를 한 다음에 바로 거기서 카피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렌더 비엘.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네. LC 같은 경우는 레트로 개런티해서 이제 뭐 보증해서 바로 물건 내주는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슈런스 팔리시 보험 증권 서티피케이트 정서. 그다음에 CO. 이 CO는 일반적인 CO로 어떻게 보면 나라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 요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FTA 조건에 특혜를 받는 조건이라면 FTA CO로 발급해주고. 그다음에 기타 사항. 요거까지는 TT로 하나 LC로 하나 기본적인 서류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LC 상에는 요 밑에 쓰는 거 대표적인 거. 서류를 보냈다는 베니피셔리 서티피케이트를 해달라든지 인스펙션 서티를 해달라. 테스터 정서를 해달라. 뭐 이런 거. 요거를 조금 더 해요.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수입 통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서류들. 이런 거는 꽉감하게 바이어한테 요청해서 좀 생략 좀 하자. 딜리트를 좀 해달라. 그러면은 은행에서도 뭐 큰 은행조다 돈 지불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 없으면은 딜리트 해준다. 네, 요청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빌 오브 레이딩.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에 이제 오션 비엘, 네, 선사가 발행하는 거 포워더 비엘 두 가지가 있고. 네, 여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화주. 인보이스 상에는 바이어 리스크 오브 메설스에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바이어명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직접 수화인이 들어가서 GCC BL 같은 경우에 여기에 바이어명이 아닌 2D 오더 오브 뱅크명. 그 다음에 노티파이. 그 다음에 선적 관련되는 정보가 오고 밑에 에이전트나 선사가 사인을 해서 발급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타나는 온보드. 가끔 클린 온보드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 UCP상에 살펴보면은 이 BL이 그냥 아무 하자 없이 발행된 온보드 비엘은 클린으로 간주한다. 그게 하자 없이 선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꼭 LC상에 꼭 보면은 클린이라는 말이 써 있어가지고 가끔 선사하고 악유가 될 때가 있어요. 프레이트 이제 포워더가 발행하는 비엘 같은 경우에 클린자 넣어달라면 클린 온보드 비엘 넣어줘요. 그런데 선사에서는 잘 안 넣어줍니다. 오션 비엘은. 그럴 때 은행에 어떤 문제가 되면은 그런 규정, UCP 규정을 들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OA 빌.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BL 같은 경우는 이제 선화증권 이제 유가증권 해가지고 사실 어떤 보면 이제 바로 물건을 찾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AOA 빌은 항공의 그냥 수치증권밖에 안 돼요. 예. 그 이제 항공사가 직접 발행하는 이제 마스터 AOA 빌. 그다음에 이제 포워더가 발행하는 하우스 웨이 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